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오후 2시,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3층 병실에선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이곳에서 이종필은 늘 그렇듯 창가 침대에 누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어깨선을 가진 이종필. 베트남 참전 용사 출신인 그의 얼굴엔 굵직한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만은 그의 과거를 하나둘 지워가고 있었죠. 말수가 극도로 적어진 그는 하루 종일 창밖만 응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회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입 간호사 정유진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28배 나이답지 않게 차분한 그녀는 늘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이종필처럼 말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꾸준히 말을 건네며 정성을 다했죠.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혈압 재러 왔어요. 유진은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혈압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종필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동자엔 초점이 없었고 마치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된 지 3년째. 이종필의 가족들은 처음엔 자주 찾아왔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들, 딸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유진은 이종필에게 더 신경을 썼습니다. 어쩐지 외로워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였는데 잘 드셨어요? 국물이라도 좀 더 드셔야 하는데. 유진은 혈압을 재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대답은 듣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곁에서 말을 걸어주는 게 환자들에게 위안이 될 거라고 믿었죠. 실제로 이종필은 유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세하게나마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병실엔 이종필 외에도 2명의 환자가 더 있었지만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은 병실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죠.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김수 간호사가 시골 친정에서 가져온 막걸리를 간호사 휴게실에 들고 온 것이죠. 오늘이 그녀의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동료들과 조촐한 송별회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직접 담근 거예요. 요즘은 이런 전통 막걸리 구하기도 힘들죠. 김수 간호사는 자랑스럽게 막걸리 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휴게실에 퍼지자 간호사들은 저마다 감탄사를 냈죠. 유진도 그 향기에 이끌려 잠시 휴게실에 들렀습니다. 정말 좋은 향이네요. 수 간호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유진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무 중이라 술을 마실 순 없었죠. 대신 막걸리 병을 살짝 들어 향기만 맡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3층 병실에서 급하게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아마 이종필 어르신 병실인 것 같아요. 유진은 서둘러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막걸리 향이 아직 옷에 배어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빠르게 오르며 혹시 어르신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꼼짝도 하지 않던 이종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의 눈빛은 형형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가까이 다가가자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꺼내. 박 중사 죽어. 지금이야. 이종필이 갑자기 유진의 팔을 움켜잡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고 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죠. 유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종필의 소나기에선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유진이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이종필은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시공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죠. 순간 유진의 옷에서 풍기는 막걸리 향이 더욱 짙게 퍼졌고 이종필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어. 빨리 박 중사를 업고라도 가야 해. 이종필의 외침에 옆 병실 환자들까지 깨어났습니다. 급히 달려온 다른 간호사들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종필의 힘은 쉽게 꺾이지 않았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의 모습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총출동했지만 이종필을 진정시키기란 쉽지 않았죠. 그는 유진의 손목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박 중사,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종필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석 같던 그의 표정이 무너지며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드러났죠. 유진은 그 모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진정하세요. 유진은 부드럽게 이종필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종필이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죠. 너, 박 중사 딸이지? 그때 그 여자아이.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이종필은 여전히 유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히 진정제를 준비했지만 이종필의 감정은 이미 폭발한 뒤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 묵은 죄책감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죠. 누구도 감히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라고 하셨나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였죠. 이종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의 의료진들도 이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이종필의 이런 모습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특히 유진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정제를 맞은 이종필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손은 끝까지 놓지 않았죠. 마치 그 손을 놓으면 영영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그런 이종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꼭 잡아주었죠. 병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것 같은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유진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종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날 밤 유진은 병원에 남아 이종필의 의료 기록과 군 복무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병원 데이터베이스에는 환자들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었죠. 이종필이 베트남전 참전 용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대나 작전 내용까지는 몰랐던 터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유진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종필의 소속 부대와 참전 기간이 아버지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죠. 맹호부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다가 돌아가시기 전 유진에게 건네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 작전에서 전우를 구하려다가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단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온 서러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더 깊이 자료를 뒤졌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71년 12월 쿠안틴 작전.
이종필 병장과 박중사가 함께 정찰 임무에 투입되었다가 적의 기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박중사는 실종으로 처리되었고 이종필은 유일한 생존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이 간직했던 그 군번줄엔 아직도 전쟁터의 흙먼지가 묻어 있는 것 같았죠.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안 가셨어요? 벌써 새벽 2시예요. 야간 근무 중인 선배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선배는 이미 유진의 붉은 눈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종필 어르신이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네. 뭔가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진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선배 간호사는 유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하게 말했죠. 어르신이 참 고생 많으셨어요. 전쟁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가족들도 처음엔 잘 돌봤는데 치매까지 오니까 감당이 안 됐나 봐요. 선배의 말에 유진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종필이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를 잃은 자신도 이렇게 아픈데 전우를 지키지 못한 그의 고통은 어땠을까요? 며칠 후 유진은 큰 결심을 하고 이종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죠. 병원 규정상 환자에게 술을 주는 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종필은 여느 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맑았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짓눌렸던 무언가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정유진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이종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알아보는 빛이 스쳤죠. 유진은 침대 옆에 앉아 막걸리 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르신과 함께 이런 술을 마셨을 거예요. 한잔 하실래요? 이종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든 그는 한참을 말없이 막걸리를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중사가 마지막에 너 사진 꺼내 보여줬어. 살리고 싶다고. 내가 못 지켰어. 이종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죠.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르신. 아버지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전쟁터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종필은 막걸리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죠. 평생 짊어진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르신이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전해야 하니까요. 유진은 이종필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죠. 죄책감이 아닌 감사와 그리움의 떨림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의 화해를 축복하는 것 같았죠. 이종필과 유진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며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그리고 살아 돌아와 주셔서요. 유진의 진심 어린 말에 이종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처음으로 평온함이 깃들었죠.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종필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숙제를 마친 것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죠. 당직 중이던 유진은 새벽녘에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이종필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입가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선 곧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하지만 유진은 누구보다도 이종필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딸이 아버지를 보내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죠. 간호사님이 계셔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종필의 아들이 유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굳이 자신과 이종필 사이에 특별한 인연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종필의 전우들도 몇몇 찾아와 고인을 추도했죠. 유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와 이종필이 함께했던 시절을 그려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을 두 사람의 우정이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유진은 홀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군번줄과 이종필의 군번줄이 들려 있었죠. 이종필의 유족들이 쓸모없다며 버리려던 것을 유진이 간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서야 아빠를 만난 것 같아요. 유진은 두 개의 군번줄을 나란히 봉안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록 살아생전엔 만나지 못했지만 이종필을 통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게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도. 납골당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평생 품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는 자부심으로 바뀌었죠. 전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산 이종필. 두 사람 모두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 영웅들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은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죠.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유진은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숙제란 죽은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소중한 것들을 이어가는 것임을. 병원 정문에 도착한 유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마치 아버지와 이종필이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도 살며시 미소 지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같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의 책임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필과의 만남 이후 그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유진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죠.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유진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유진이 돌아보았습니다. 새로 입사한 신입 간호사였죠. 25살의 그녀는 유진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유진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신입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오늘 제가 담당한 할아버지가 계속 전쟁 이야기만 하세요.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진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신입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전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기억들은 영영 사라지겠죠.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신입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진심 어린 조언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전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었죠. 그 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유진은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종필과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죠.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품고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병원 정원엔 국화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오후였죠. 유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들은 모두 한 시대를 살아낸 증인들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 속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상처도 있지만 사랑도 있고 용기도 있어요. 신입 간호사는 유진의 말에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병동으로 돌아갔죠. 아마 이제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른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남은 유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이종필이 함께 찍은 군대 시절 사진이었죠. 이종필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발견한 것인데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종필 어르신, 잘 지내고 계시죠? 유진은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매일이 새로웠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은 병동 회진을 마치고 간호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며칠 전 도착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죠. 이종필의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평안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간호사님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더군요. 박중사라는 전우분 이야기도요.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괴로워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종필도 나름의 방식으로 그날의 일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유진은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저녁 약을 나눠주고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는 평범한 일과.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창밖으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반짝이고 있을 테죠. 유진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건져 올리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야간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마친 유진이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문득 아버지의 묘소에 들르기로 했죠. 오늘처럼 별이 밝은 날엔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유진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처와 그리움,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들이 오늘도 어디선가 조용히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은 그 이야기들을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숙제를 기꺼이 짊어지면서 말이죠. 유진이 아버지의 묘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습니다. 묘지엔 그녀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고요한 정적 속에서 오직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유진은 준비해온 국화꽃을 묘비 앞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한 분을 보내드렸어요. 90둘이신 할머니였는데 마지막까지 손자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유진은 마치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시간이 그녀에게는 위안이 되었죠. 비록 아버지의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거라 믿었으니까요. 이종필 어르신 돌아가신 후로 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그저 업무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사명처럼 느껴져요.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묘비에 손을 얹은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죠. 전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식탁 위엔 낮에 받은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보던 한 할아버지의 가족이 보낸 감사 편지였죠. 유진 간호사님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고맙다였습니다. 저희는 몰랐지만 아버지께서 6.25 때 고아들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간호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아버지도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유진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특히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일이겠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유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종필과의 만남 이후 그녀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단순한 일과 기록이 아닌 그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8순이 넘은 김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한국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가던 중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한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참 잘 살았다고. 비록 가족은 없지만 만난 모든 사람이 가족 같았다고. 유진의 펜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남기고 싶었죠. 언젠가 이 일기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병원에서 주최하는 기억 나눔 프로젝트의 시작일이었습니다. 유진이 제안한 이 프로젝트는 환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활동이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할 기억 나눔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유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이종필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들은 모두 역사의 증인입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동료들, 특히 젊은 간호사들이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들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던 것이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이 없던 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방문도 늘어났죠. 무엇보다 직원들과 환자들 사이의 관계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유진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시작한 것 같아. 선배 간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죠. 전 그저 이종필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걸 실천한 것 뿐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걸요.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첫눈이 소복이 쌓였죠. 유진은 여전히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기장은 벌써 세 권째가 되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유진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환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죠.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캐럴을 부르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호사님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은 성탄절이네요. 한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죠.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자신의 일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유진은 이종필의 납골당을 찾았죠.
아버지 곁에 나란히 모셔진 이종필의 위패 앞에서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도요. 올해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두 분이 못다한 이야기들 제가 대신 전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해 첫 출근, 병원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유진도 흰 가운을 입고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해가 눈부시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유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숙제를 다하기 위해,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붙잡기 위해,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간이 흘러 유진이 이종필을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기억나는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요양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었죠. 유진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국제 전화였죠.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유진 간호사님이신가요? 저는 미국에 사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박중사의 아들입니다. 유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아버지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단 말인가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물었죠. 박중사의 아들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버지는 박중사의 형입니다. 작은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전사하신 후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최근에 한국에 계신 친척분을 통해 유진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이 있었다니. 어머니도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았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동생의 딸을 꼭 찾아 전해달라고요. 그동안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종필 씨의 장례 기사를 통해 유진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공항에서 미국에서 온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박진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여든이 넘은 큰어머니까지.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특히 큰어머니의 눈매는 아버지의 사진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중사 동생 딸이 맞구나. 얼굴이 꼭 닮았어. 큰어머니는 유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유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죠. 유진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족이 있었다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동생 생각을 하셨어요. 전쟁통에 헤어진 후로 소식이 끊겼거든요. 나중에 전사 소식을 듣고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박진수가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형제의 우애가 깊어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동생 딸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큰어머니가 낡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함께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 유진의 눈에 할아버지의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중사야, 형이 미안하다. 너를 전쟁터에 혼자 보낸 게 평생 한이 된다. 내 딸을 찾아서 이 반지를 전해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전하게 되는구나. 이 반지는 우리 어머니가 너에게 주려고 남기신 거다. 부디 내 딸이 잘 살고 있기를. 편지를 읽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리움, 그 모든 게 이 작은 반지에 담겨 있었죠. 큰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을 찾아서 다행이야. 중사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다.
그날 저녁 유진은 새로 만난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큰어머니는 동생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죠. 50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중사야 형수다. 미안하다. 이제야 찾아왔네. 유진이를 잘 키웠구나. 정말 대견한 아이로 자랐어. 박진수도 작은아버지의 묘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비록 만나보지 못한 작은아버지였지만 할아버지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특히 동생을 늘 걱정하고 아꼈던 마음을요. 작은아버지, 저희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진 동생이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가족이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일행은 이종필의 납골당도 찾았습니다. 유진이 아버지와 나란히 모셔둔 이종필의 위패를 보며 큰어머니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이분이 끝까지 중사를 지키려 했던 전우구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큰어머니는 이종필의 위패 앞에서도 깊이 절했습니다. 전쟁이 만든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간 사람들. 이제야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죠. 미국 가족들은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진은 처음으로 대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죠. 특히 큰어머니는 유진에게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끝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중사는 어릴 때부터 의리가 대단했어. 동네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꼭 나서서 도와주곤 했지. 그래서 형이 늘 걱정했어. 너무 나서다가 다칠까봐. 이야기를 들으며 유진은 아버지의 성격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우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마음도 이미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이었겠죠. 공항에서 작별하는 날, 큰어머니는 유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다. 미국에도 꼭 놀러 오렴. 내 방도 마련해 둘게. 박진수도 유진에게 가족 사진이 가득 담긴 앨범을 선물했습니다. 동생,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자주 연락하자. 비행기가 떠나고 유진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벅차올랐죠.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 이제는 자신에게도 생겼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온 유진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일이 아니라 가족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못다한 일, 바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그해 연말, 유진은 대한민국 간호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억 나눔 프로젝트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시상식장에는 미국에서 큰어머니와 박진수 가족이 찾아왔고 병원 동료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종필 어르신, 그리고 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참전 용사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려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유진의 수상 소감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큰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았죠. 동생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유진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금반지를 낀 유진의 손이 놓여 있었죠. 이제 그 반지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사람들의 기억을 지켜주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박진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이종필을 위한 건배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모든 인연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종필 어르신도 병원의 모든 어르신들도 이제는 저의 확장된 가족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가족의 의무입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가는 모습이 마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죠.
유진은 조용히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이종필 그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모든 이야기가 완성된 것처럼, 모든 상처가 아문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유진이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지키고 더 많은 상처를 보듬으며 더 많은 가족을 만들어가면서 말입니다.